역사 속 권력 다툼은 시대를 뒤흔든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세조 역시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대표적인 쿠데타의 주인공입니다. 현대에 이르렀어도 이러한 권력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논란 속에 계엄령이 빠르게 해제되며 역사에 또 다른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 속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계유정난과 세조의 즉위, 그리고 그로부터 약 170년 후 또 다른 쿠데타인 인조반정, 현대 대한민국의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논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제6대왕 단종은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다 보니 실질적인 정체는 대신들이 장악했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은 언제나 야망가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즉 후일의 세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수양대군은 사병을 동원하여 김종서와 황보인을 암살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쥐고 이후 조카 단종을 강제로 폐위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조는 뛰어난 군사적 지략과 정치적 감각을 보여주었지만 권력을 위해 가족 간의 신의를 깨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는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뒤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국가 체제를 재정비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조선의 법제와 행정체계를 정리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조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조선의 국가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즉위는 도덕적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를 폐위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의 행보는 지금도 역사가들의 논쟁거리입니다. 세조의 계유정난 이후 약 170년이 지난 1623년 조선 역사에 또 하나의 큰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통해 조선을 외교적 위기에서 지키려 했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해군의 실정과 북인 세력의 전횡에 반발한 서인과 남인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조선 정치의 방향성을 바꿔놓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외교 노선을 채택하며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지옥적인 항복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인조는 결코 광해군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광해군은 그래도 북방의 오랑캐를 방비하며 소홀히 하지 않았으나 인조는 그마저 역부족으로 병자국치를 피할 길이 없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인조반정이 과연 조선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의문을 남깁니다. 광해군이 유지했던 실리 외교와 비교해보면 과연 인조반정이 조선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남깁니다. 결국 권력 투쟁의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넘어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쿠데타는 국가의 흐름을 바꾸는 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쿠데타를 통해 군사정권이 수립되었고 박정희는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이끄는 지도자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독재와 인권 탄압이라는 어두운 면을 남겼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사정권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며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국민적 저항을 받았고 이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1980년 이후 약 44년 만의 계엄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국회와 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다수는 이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논란은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의 사용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상기시키며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세조의 즉위와 인조반정 그리고 현대의 쿠데타들은 모두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려는 시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덕적 논란과 민중의 고통은 시대를 넘어 반복되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맹자 양해왕 편에는 문왕은 한번 분노하여 천하의 백성을 평안케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본질이 단순히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논란 또한 우리 국민이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와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고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는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세조의 즉위와 인조반정 그리고 현대의 쿠데타들은 모두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려는 시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덕적 논란과 민중의 고통은 시대를 넘어 반복되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와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세조의 즉위와 인조반정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의 쿠데타들은 모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긴 사건들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크나큰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번 셀프 쿠데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이는 단지 위기 극복을 넘어 우리 자신들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지혜와 단합을 통해 평화적이고 법치국가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문화의 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